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글 장렬입니다. 오늘 6월 16일이고요. 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 피어스 브리핑 좀 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뭐 시장성에 대한 좀 악화된 요인들이 좀 있었죠.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 상황들인데, 시장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두산 피어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도 대체로 최근 근래 들어서 이렇게 두산 피어셀이 조금 조정폭이 크긴 컸습니다.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PER이 300배 수준에서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정폭이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은 변동폭 자체가 좀 큰 것 같아요. 일단은 기초 체력이라든가 이 기업의 외형 이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PER 일단 기대 요인 그러니까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있었는데 프리미엄이 조금 실적이 300배 이전에 높은 수준들이긴 해요. 근데 실적이 증가가 됐으면 괜찮은데 실적이 떨어졌다 보니까 외형 축소로 인한 PER 고평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주가에 대한 등락이 변동폭이 조금은 컸던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로 기업의 외형에 대한 변화가 조금 있긴 있었지만은 이전에도 뭐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이 기간 동안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좀 악화가 됐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성으로 좀 강제적인 조정 흐름들을 보였다. 조정 흐름들을 자, 근데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바뀐 건 없어요. 최근에 좀 컴포러스코를 했다라고 하는데 하반기에 대한 수익성이 뭐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표치는 그대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두산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매각을 한다.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 근데 이 사실 보면은 두산에서 퓨어셀 BU가 있잖아요. 얘가 기술 개발을 하는 부서인데 얘를 이제 매각을 한다. 가정용 수소연료 전지 사업. 사실 두산 피어셀은 H2 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두산에 이제 법인이 또 따로 기술 개발을 하는 법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사업을 계속 하는데 차질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피어셀 비율을 매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H2 이노베이션이 기술 개발에 계속 이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피어셀 비율을 매각을 하는 거에서 영향은 크게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료전지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퓨어셀 비유 매각을 하는데 연료전지 사업에서 철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이죠. 자, 국내 수소법 개정안 통과에 하반기부터 수주 확대가 가능하다. 6월 16일 기사예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수주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상반기 2분기가 남아 있는데 2분기에까지는 당기 순이익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기업의 적자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시장이 좀 안 좋아진 거에서 매도 물량들이 좀 출현을 했던 것들 그리고 공매도가 조금 늘어났던 것들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지금 이제 난 주가가 좀 조정받는 걸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는 사실 뭐 매도하는 그 타이밍을 좀 놓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 것들 공시를 꼭 안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중국 쪽에 판매를 한다라는 수주 공시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부터는 이런 실적들을 반영을 좀 시키고 수주가 증가시키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외형 성장 이런 것들도 이어질 것인지. 근데 지금이 좀 두산 피어스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예요.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인데 하반기부터 개선이 된다라고 하니까 하반기의 실적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시기적인 부분들을 하반기로 연말까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수소법 개정안이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이게 좀 당겨졌겠죠. 근데 내년부터 진행됐던 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됐던 것들 있잖아요. 수소법 개정안이 좀 당초 정부가 지금 이 정권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로 윤정부로 이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권이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수소법이 좀 지지부진하게 정치적인 요인들로서 지지부진하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연기가 되고 이제 또 통과가 된 것들이 좀 있는데, 법안 시행에 따라서 두산 피어셀이 올해 하반기부터 수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은 조만간 정식적으로 공포가 된다. 기대 요인들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좀 확대가 되는 것들, 지금 MOU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좀 몰려가지고 수주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당연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은 이제 하반기 조만간 이제 정식 공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부적 조항 역시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부터 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청정수소 발전 구매를 의무화를 하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CHPS, 이게 청정수소에 대한 발전을 의무화하는 것들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적어도 이제 청정수소 발전, 이 청정수소를 가지고 생산한 전력을 사와서 써야 되는 상황들, 이렇게 사와서 써온다라고 하는, 의무적으로 사와서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력 중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로 인한 전력을 생산을 하는 것들이랑 화력 발전소, 화석 연료로 그 발전을 한 전력을 생산을 하는 것들이랑 단가 차이가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지금은 원유가 너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고 하반기부터 또 내년까지도 원유는 좀 상승을 계속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전력을 생산을 하는 것들, 청정 에너지에 대한 생산을, 이 전력을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적어도 청정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와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정 비율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전력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얘기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력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탄소 배출권 그런 것들이라든가 수소 발전하는 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친환경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급 인증서도 지금 이제 플랫폼으로서 활성화가 좀 되려고 지금 개발 중인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서 이 전력 구매 계약이라든가 이 인증서를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부가적인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수소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이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거래를 하면은 부가적인 수익이 나옵니다. 이건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상황들인데, 이 신재생 공급 인증서 이런 것들도 이제 조만간 나올 거다. 이게 또 나와지면은 플랫폼 거래로 현물 거래, 계약 거래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거든요. 매물 등록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발전 사업자 기업이랑 이렇게 거래 체결을 좀 됩니다. 일회성으로 이 인증서를 거래를 하는 것들인데, 이런 시장도 조만간 이제 확대가 될 거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 기대 요인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것이다. 시장이 이제 우리가 널리 이제 원유를 사용하는 것처럼 기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이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단계가 2026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2026년도는 이제 도시가스하고 수소랑 같이 이제 공급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유통을 좀 시키도록 할 겁니다. 유통을 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급 인증서에 대한 부분들도 하반기부터 나오고, 거기 하반기부터 거래를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시장을 위해서 플랫폼이 좀 계속 나오는 것들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기업들 간에서도 이 선전 싸움은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발전 사업자들 이 계약 거래, 현물 거래 이런 것들도 발전 사업자에 유리한 그런 상황들이니까 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사업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상황들이고, 이 발전 사업자들이 시장이 좀 뛰어들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 연료전지가 있어야 이것들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수주는 계속 꾸준히 들어올 것이다.
15일에 기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는데 제가 여기 가질 못했어요.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1분기 매출액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고 이제 하반기부터 발전료 열렸는지 뭐 이 외형 감소가 좀 된 것들이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조금 이제 목표 마진은 뭐 그대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되고 판매 대수 감소로 매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마진이 낮은 상품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률이 조금 하락을 했던 것들이 1분기에 좀 있었다.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인식도 실적 부진 원인으로 기용을 했다. 일회성 비용들. 지난해 하반기 수주 물량이 매출로 인식되고 마진이 높은 제품 비중이 상승하는 때부터 외형 성장과 마진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하반기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컨퍼런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내용들이고 제가 좀 컨퍼런스에 좀 가가지고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큰 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도 좀 관련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좀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니까 하반기까지 좀 여유롭게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